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계약 일부 3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왜 벡터 적분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면 저희가 장, 즉 필드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 장의 특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발산과 회전이 있는데 이 발산과 회전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미분을 사용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델 오퍼레이터와 내적은 발산이 됐고 델 연산자와 크로스 프로덕트는 바로 회전이 됐던 거죠. 자, 이러한 벡터 장의 어떤 미분값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물리적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장에서는 그러한 벡터 적분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조금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한 벡터 적분이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장의 발산과 회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물리적 의미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에만 우리가 한정을 지을 것이고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문제는 본 장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장의 그레이디언트, 즉 델 푸사이는 어떤 장이 공간이 펼쳐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 변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짐작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저 박스 안에 있는 이론 1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어떤 스칼라 함수 푸사이가 있었을 때 그 푸사이 함수에서 1번 공간 내에서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서의 그 함수값의 차이는 오른쪽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그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를 1번과 2번을 연결해주는 경로를 따라서 적분해 준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적분이 경로에 관계없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에 산다고 치면 1번을 양재역, 2번을 신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순환선을 통해서 탈 때 어느 경로로 가도 사실 그 지하철 값은 같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함수가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electrostatic potential, 즉 정전기 장에도 같은 이론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역이 있고 2번 역이 있고 임의의 경로, 감마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임의의 점에서 우리가 살짝 이동한 그 경로 벡터를 ds라고 했을 때 그 ds 경로 벡터와 그레이디언트, 즉 함수 푸사이의 그레이디언트 벡터 간의 각도가 생길 것이고 그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투사한 값만큼 곱한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을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적분하게 되면 앞서 박스에 있는 변화량, 즉 1번과 2번 함수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적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선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식에서 1번에서 2번까지 f라는 함수를 s라는 경로를 통해서 선적분한 모양이 바로 왼쪽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은 f라는 함수를 각각의 지점을 분할해서 델타 s만큼 곱한 것을 다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좀 비유로 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양재역에서 신촌역까지 갈 때 중간중간 역을 다 거쳐가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 간 거리를 델타 s, 각 역에서의 값을 f라고 한다면 그 f와 델타 s의 곱을 합친 것이 바로 선적분이 되겠고 이 선적분과 이 합이 같아지려면 각 역 간 거리가 0으로 가야 사실 같아집니다.
즉 델타 SI가 0으로 갈 때 비로소 그 합은 왼쪽의 적분값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한다면 앞서 말했던 푸사의 함수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함수 대신에 델 푸사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내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고 T라는 서브스크립트를 넣어야 됩니다. 첨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T라는 첨자는 바로 탄젠셜, 즉 접선 방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델타 푸사이와 델타 S 벡터의 방향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투사된 크기는 델타 푸사이가 경로의 접선 방향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아래쪽 델타 푸사이 T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델타 푸사이 T와 그 DS를 곱해준 것을 적분한 것이 바로 선적분이 되겠고, 오른쪽은 바로 우리가 합, 즉 각각의 작은 구간을 쪼개서 우리가 곱한 값이 되겠는데 델타 푸사이 T의 i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내적한 것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적분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경로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구간마다의 함수의 값과 그 함수 간의 함수 값과 지점 간의 거리의 차이를 곱한 거의 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론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T가, 즉 온도의 차이가, 두 지점의 온도의 차이가 그 지점에서의 온도 그레이디언트와 두 지점을 연결하는 위치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저희는 증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Y 곱하기 델타 Y 더하기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Z 곱하기 델타 G의 합이라는 걸 저희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증명한 기 공식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온도 대신에 일반 함수인 푸사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푸사이는 델 푸사이 델 S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각 구간마다의 요 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A까지 갈 때 델타 S1만큼 갈 텐데 그 두 지점에서의 함수의 차이는 푸사이 A 마이너스 푸사이 1, 즉 A 지점에서의 푸사이 값과 1 지점에서의 푸사이 값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차이는 오른쪽 공식에 의거해서 델 푸사이인데 1번 지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와 1번 지점에서 A까지 갈 때 델타 S의 내적이 될 것입니다. 요것을 이해하면 B 지점, C 지점 또 궁극적으로 2번까지 각각의 식이 같은 형태를 나타냄을 볼 수가 있고, 요 델타 푸사인 1부터 델타 N 푸사이 N까지 다 더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상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푸사이 2와 처음에 있던 푸사이 1만 살아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두 역 간의 거리를, 경로를 무엇을 잡든 간에 중간 지점들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요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경로 적분은 경로에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인 델타 푸사이는, 즉 1번과 2번 사이의 함수의 차이는 1번과 2번 사이를 잇는 경로상에서의 그레이디언트와 각각의 미소 구간의 값을 내적한 거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본 이론은, 즉 푸사이 함수가 있었을 때, 즉 스칼라의 장이 있었을 때 그 푸사이 스칼라장의 1번과 2번 위치에서의 그 스칼라장 값의 차이는 그 두 위치를 잇는 경로를 따라서, 그런데 그 경로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경로를 따라서 그레이디언트 함수와 경로의 미소 부분을 적분한 것이 되겠다. 그 경로 적분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